안녕하세요. 헤일리쌤입니다. 스피킹 특집 도움이 많이 되고 계시나요? 1탄에선 전반적인 말하기를 다뤘다면 스피치 2탄에서는 대중을 상대로 말하는 대중연설, public speaking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강의, 연설 혹은 말하는 행위를 뜻하는 스피치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하렵니다. 오늘은 퍼블릭 스피킹이 과연 왜 중요한지, 그리고 굉장히 비슷해 보이는 스피치와 프레젠테이션의 차이, 퍼블릭 스피킹이 어떤 이론에서 나온 건지, 그리고 스피치의 필수 요소 분석까지 오늘도 알차게 준비했으니 함께 알아보러 가볼까요? Here we go! Public speaking. 먼저 조금은 생소할 수 있는 대중연설, 퍼블릭 스피킹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퍼블릭 스피킹이란 실제 청중, 대중 앞에서 다양한 주제를 목적에 맞게 말로 소통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함에 따라 이제는 꼭 직접 대중 앞에서 서지 않고 온라인으로 하는 연설도 포함되겠죠? 유튜브나 테드톡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의 더 많은 청중을 상대로 지식, 흥미를 전달하는 퍼블릭 스피킹이 대중화됐죠. 이미 일부 영미권 국가 교육과정에서는 퍼블릭 스피킹 수업이 초등학교부터 편성되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조리 있게 말하며 상대를 설득하는 능력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학교 현장에서도 학생들의 발표 능력 향상을 위해 영어 이외의 여러 과목에서도 스피치, 발표 비중을 점점 높이고 있죠. 요즘 영어 말하기 수행평가는 거의 발표라고 하죠. 학생들이 직접 스피치 영상을 촬영하여 제출하는 영상 위주의 평가 과제도 많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Public Speaking, Speech, Presentation 복잡하시다고요? 그렇다면 제대로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Speech, Presentation, Public Speaking. 자주 접하는 Speech, Presentation. 비슷한 것 같은데 과연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먼저 Public Speaking, Speech, Presentation 모두 Speaking, 말하기 범주에 포함이 됩니다. 말하기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conversation, 일상 대화, public speaking, 형식적인 대화. 그중 public speaking에는 4가지 종류가 있는데 설득, 정보 전달, 유흥, 격려, 각 목적에 맞는 스피치, 프레젠테이션을 하면 되겠죠? 스피치, 프레젠테이션, 강의, 연설, 너무도 비슷한 개념으로 혼용되는 스피치와 프레젠테이션에도 미묘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 스피치와 프레젠테이션의 가장 큰 차이는 visual aid, 시각적 자료의 유무입니다. 스피치는 즉흥 연설도 많은 만큼 시각적 자료가 없지만 프레젠테이션은 발표에 가깝다 보니 파워포인트 같은 시각적 자료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이 둘은 조금 다른 목적성을 가집니다. 스피치는 주로 설득을 목표로 하는 반면 프레젠테이션의 주된 목표는 정보 전달입니다. 그러다 보니 형식의 정도와 대중의 수도 다른데요. 스피치는 신뢰를 위해 더 형식적이고 대중도 많지만 프레젠테이션은 비교적 덜 형식적이면서도 대중의 수도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차이점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소통, 의사 전달을 뜻하는 커뮤니케이션의 일환으로 커뮤니케이션 이론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라스웰의 커뮤니케이션 모델, SMCRE. 우리가 말하는 스피치가 어떤 이론에서 비롯되었고 어떤 요소를 필요로 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럼 조금만 깊이 들어가서 심화 학습을 해볼게요. 예전에는 커뮤니케이션을 단순히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사이의 메시지 이동이라고만 했다면 라스웰은 대중매체를 분석하기 위한 모델을 개발하다 메시지의 내용, 미디어의 종류를 언급한
커뮤니케이션 모델을 제시하며 학계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라스웰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에는 5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So, sender, 말하는 사람, message, 말하고자 하는 내용, channel, 어떤 미디어 채널을 통해서, receiver, 듣는 사람, effect, 어떤 효과를 내는지. 앞글자를 따서 SMCRE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이후에는 피드백도 추가되고 상황, 잡음 등 여러 가지 요소가 추가되며 일직선상이 아닌 원형의 상호작용적인 모델을 정립하며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연구는 활발해졌습니다. 라스웰의 이 초기 커뮤니케이션 모델은 체계적으로 효과적인 의사소통에 대한 이해를 가능하게 했고 지금의 스피치, 퍼블릭 스피킹 학습에 영향을 끼쳤죠. 3P를 기억하라. 이 글을 보고 스피치를 하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 3P만 기억하시면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답니다. Purpose, 목적. 이 스피치를 왜 하는가? 청중이 기대하는 것은 무엇일까? People, 청중. 누구를 대상으로 스피치할 것인가? 청중의 공통적인 특성은 무엇인가? Place, 장소. 어디서 스피치를 할 것인가? 언제 할 것인가? 어떤 매체를 통할 것인가? 이렇게 3P 분석만 먼저 해도 스피치 준비하기 매우 수월해지겠죠? 오늘은 스피치의 세계로 초대하기 위해 스피치의 기본 개념부터 이론까지 차근차근 살펴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 3탄부터는 스피치 준비에 필요한 실용적인 꿀팁을 모두 알려드릴 테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